화재가 발생했다는 신고가 119로 들어와요. 죽은 사람을 발견했는데 상태가 좀 이상했어요. 검게 탄 그 여성 이 배 복부에 여기저기 이 찔린 상처, 그리고 찔린 상처 밖으로 장기까지 노출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 자리를 살펴봤더니 허리 밑에서 타담한 자명종 시계가 나왔대요. 시계 바늘이 9시 38분에 멈춰 있어요. 남자친구와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어머니하고 엄청 크게 다퉜나 봐요. 그래가지고 나왔고요. 네, 그래서 있었던 곳이 창원이었어요. 택시 타고 바로 현장으로 도착을 한 겁니다. 안 왔어, 이 사람은 아예. 전화로 연락을 했어요. 예, 연락했는데도 현장에도 안 와. 이 사람은 김해에 살고 있대요. 김해 고물상 여주인 살해 사건입니다. 2014년 1월 10일이에요. 한겨울입니다. 22시 25분. 네. 그럼 밤 10시 25분에 경남 김해시 진내면이에요. 진내면. 네. 그 고물상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신고가 119로 들어와요. 넓은 그 부지예요. 네. 아마 이게 좀 동떨어져 있었던 네. 그 고물상이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주택가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래서 가건물 2층으로 돼 있어서요. 예, 예. 1층은 사무실, 예. 그다음에 2층은 이 고물상 운영하는 주인께서 거주하는 집이었습니다. 길내 파출소에서 화재 현장으로 출동을 했어요. 네. 거기 갔을 때는 2층에서 화재가 발생해요. 2층. 그러니까 아래층이 아니네요. 그럼 살림집에서 화재가 발생한 겁니다. 1층으로는 아직 번지지 않은 상태예요. 네. 그래서 소방대원들이 당연히 2층으로 먼저 진입을 해가지고 화재를 진압했고 밤 11시경에 완전히 진화가 됐어요. 이게 잔불 정리가 다 된 거는 11시쯤. 그러니까 완전 진화가 된 건 11시쯤이었는데요. 불 꺼놓고 큰 불 잡아놓고 다 꺼졌다고 생각되니까 이제 그때부터는 들어가고 잘잘한 불 끄는 거예요, 소방관들이. 예, 그래야지 또 불씨가 다시 살아나지 않으니까 그 과정에서 시신을 발견했는데 죽은 사람을 발견했는데 상태가 좀 이상했어요. 1층 천정에서 쏟아져 내리는 물이 있었대요. 2층에다 물을 뿌리니까 네. 2층에서 1층으로 물이 이제 그 방화수가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떨어질 때 일부 물에 핏빛을 띠고 있었대요. 소방관들이 볼 때. 그래서 좀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었대요. 이때부터 이거 뭔가 이상하다. 그러니까 경찰도 그거 받아갖고 감식반을 신속히 투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감식반이 2층에 올라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이건 살인사건 맞구나. 예. 라는 확신을 하게 됐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아까 이제 시신 상태가 좀 이상했다고 그랬잖아요. 네. 불에 타기는 했지만은 분명히 상처가 있는 곳이 보였어요. 검게 탄 그 여성 이 배 복부에 여기저기 이 찔린 상처, 그리고 찔린 상처 밖으로 장기까지 노출돼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다음에 주변은요 논밭이다 공장이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인적이 뜸한 곳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진짜 발견된 것도 행운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그 고물상이 양철 다무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었대요. 그렇겠죠. 예. 그리고 내부에는 수집한 파지라든지 고물이 있었고요. 근데 고물상이다 보니까 출입문은 개방되어 있을 그렇죠. 누구나 들락날락 해야지 고물 팔러 오는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업무가 종료하면 당연히 그 문 닫죠. 그 고물상에서 가지고 있던 1톤 트럭이 있대요. 트럭하고 본인들이 가지고 있던 승용차를 입구를 완전히 막는데요. 차 같은 거 끌고 들어와서 고물 막 실어갔거든요. 그런데 이때는 이상하게 막히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적어도 퇴근 시간은 아니었다는 거죠. 네. 그러면 업무 중일 때 누군가 들어와서 범행한 거예요. 현장 그 감식은요 진짜 밤 새도록 지속됐다고 하는데 그렇죠. 밤 살인 사건인데 이건 뭐 보시다시피 여기서 제일 많이 젖는 데는 당연히 1층이에요. 물이 다 2층에다 물을 뿌리면 아래층 1층 사무실이 완전히 젖을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런데 이제 거기는 불이 옮겨붙지는 않았었으니까 큰 피해는 없었던 것 같고요. 그럼 이제 1층에 들어가서 1층에 사무실이 있고 이제 뭐 그 금고 같은 거 이런 거 있을 거 아니에요. 장부 같은 거. 네. 그럼 만약에 강도 목적으로 누군가 들어왔다면 거기 다 뒤졌겠죠. 물세컨이 있어야지 이른바. 네네네. 물세컨이 있었어요? 없었죠? 네 없었습니다. 네. 그리고 책상 위에 네. 핸드폰이 하나 딱 있는 거예요. 그러면 피해자가 핸드폰이 있다는 거는 직무 중에 했어요. 1층에서. 네. 업무 중인 거
분명합니다. 이거. 이게 피해자 핸드폰이었는데요. 그 여사장님인데 50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망은 2층 살림집에서 있지만 차량으로 입구 안 맞고 휴대폰이 1층 업무 보는 책상 위에 그대로 놓여 있다면 이거는 업무가 마감되기 전에 사건이 발생한 거예요. 이거. 네. 그리고 아마 아까 제가 추정한 것처럼 2층으로 도주했던 거예요. 이거 건물 외부에 CCTV가 있었어요. 있기는. 네네네. 고물상은 있거든요. 네. 근데 작동이 안 됐네. 근데 이분이 본인이 1층에서 업무 시간에 근무할 때는 안 돌려 CCTV를. 꺼놓은 거죠. 꺼놓고 네. 그 전기세 하나라도 아끼려고 그러신 거지 뭐야. 그리고 이제 2층에 올라갈 때 그거 작동하고 올라가는가 봐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건 업무 중에 있었으니까 CCTV 안 찍혔겠죠. 근데 철제 계단에 아마 중간에 이렇게 화분이 놓여져 있었나 봐요. 예, 그런가 봐요. 근데 그 화분을 살피던 중에 보니까 이게 비닐봉지가 이렇게 끼어져 있는 거예요. 흰색. 네, 근데 땡땡소. 다이소 로고가 찍혀 있는 그 흰색 비닐봉지가 발견이 됐고요. 네. 그리고 그 계단 바닥에 또 이 그 회칼 케이스. 회칼 그 케이스 있잖아요. 이게 저 포장 박스 있어요. 네, 사면은 네. 그 케이스가 그것도 역시 다이소에서 파는 판매용품이에요. 그게 발견이 됐는데 요거 이제 계단에서 발견한 걸로 돼 있잖아요. 근데 발견하게 된 계기가 좀 있네요. 이 아들이 있어요. 이분이 같이 네네. 한 집에 살고 있는 딸하고 아들이 아들, 있는데 네. 아들이 이제 엄마하고 쌈박질 좀 불화가 있어갖고 밖에 나가 있었다가 그러니까 이제 안 들어온가 봐. 밖에 나가서 집에 왔는데 와서 보니까 막 엉망진창해 막 이러니까 화가 나가지고 계단에서 나오면서 거기 있는 화분을 벨길로 찼어요. 아. 발로 빵 걷어차니까 우당탕탕 굴러 떨어져갖고 그 경찰이 집중할 수 있는 계기를 줬어요. 아. 그 화분이라든지 계단 쪽에 거기서 차는 바람에 그때 발로 뻥 차가지고 화분이 굴러 떨어지고 비닐봉지가 날리면서 또 화분이 땅바닥에 떨어지고 그 바닥 즈음에 회칼 케이스가 보였고 비닐봉지하고 회칼 케이스 지문 감식 의뢰를 합니다. 경찰이. 네, 내부로 딱 들어가면 현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실 겸 주방이 있고 그 옆에는 화장실이 있고 또 거실을 쭉 따라 들어가면 방이 2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딸방, 하나는 아들방. 네. 근데 이제 아들방에 이제 이 여성분이 사망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가보니까 서랍장은 전부 열렸어요. 옷장 서랍도 다 열어놨어요. 이거는 물세컨이죠. 그러면 이건 강취나 절도범의 소행의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이때 진술 하나가 나옵니다. 옷장 아래에는요, 옷장 박스 아래 현금 200만 원이 들어있었다고 합니다. 네. 이게 고물상을 하다 보면 사실 누가 현금 입금을 하거나 카드로 해요. 그냥 현금을 주잖아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항상 그 현금을 어느 정도 보유를 하고 있었나 봐요. 당연히 현금 보유해야지. 고물 팔러 오시는 네. 분들한테. 그러니까. 이거는 또 이제 누가 얘기했냐면 한 사람은 2층 그 옷장 박스 밑에 이 서랍 속에 현금 200만 원 있다는 거는 2사람밖에 몰라요. 아들도 몰라요. 격리를 보는 그 고물상 격리를 보는 딸하고 네. 그 사망한 피해자 2사람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들 방에서 피해자가 사망한 채 있었는데 딸 방에도 침대에 이 뼈 있죠. 그것만 남아 있고 싹 탔어요. 딸 방도. 네. 그러면 이 아들 방과 딸 방 2군데만 불을 지른 건데 거기다가 각각 불을 질렀다는 뜻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건 방화예요. 다음 날 이제 날이 밝았죠. 네, 2차 감식을 했는데요. 이제 다 탔으니까 네. 그거 다 이제 들춰냅니다. 그랬더니 그 침대 잔해 속에서 19.5cm 칼날이 하나 발견됩니다. 그러면 손잡이가 있었던 게 불타는 바람에 나무 손잡이는 탄 거고 칼날만 살아있는 게 19.5cm예요. 아이고, 회칼이거든요. 그 이제 그 칼날 케이스 있잖아요. 1년 번호 있는 걸 가까운 다이소에 가서 그거 하나 샀어요. 한 개 사가지고 그 날 있잖아요. 발견된 거하고 지금 구입한 거하고 대조하니까 똑같은 거예요. 당연히 같은 저 제품으로 찍어낸 걸 테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세를 봐도 투사형 아니고 그 다음에 뭐 코 속에서 매도 발견 안 되고 또 부검해가지고 기도하고 네. 폐까지 절개해서 그 흐름이 들어갔는지 확인합니다. 네. 그게 안 나왔어요. 그러면 이거는 이미 사망한 이후에 증거인멸을 목적으로 방어한 거라고 봐야 돼요. 네. 이거 거기다가 자창이 복부를 비롯해서 수십 군데예요. 많이 찌른 겁니다. 그럼 이건 명백히 살인 사건이죠. 네.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피해자는 아들 방 침대에서 천정을 보는 자세로 누워 있었고요. 네. 근데
두 다리는 침대 밖으로 걸치고 있고 이렇게 걸터 앉은 것 같아요. 이렇게. 네. 그 다음에 우측 팔은 이렇게 뻗었고 왼팔은 자명종을 이렇게 쥐고 있었대요. 시계를. 그 자리를 살펴봤더니 허리 밑에서 타담한 자명종 시계가 나왔대요. 허리 밑에서. 그러면 이거는 자명종이 쓰러져서 덮인 거예요. 범인하고 다투거나 사망하면서 잡아가지고, 혹은 자명종 시계를 잡고 뭔가를 쥐고 대응하려고 하는 과정이 있었던 거예요. 네. 그리고 자명종 시계가 타담한 그 자명종 시계가 허리 밑에서 나왔고, 네. 그리고 거기 나온 거 진짜 중요한 겁니다. 시계 바늘이 9시 38분에 멈춰 있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21시 38분일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네. 피해자분은 155cm에 40kg였습니다. 자그마하시네, 체구가. 그다음에 머리와 목 부위에 열 손상. 이게 그래도 어쨌든 화재로 인해서. 네,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피부가 열이 가해지면 터져져요, 늘어나다가. 가슴하고 배에 16개의 자창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나쁜 놈의 새끼 엄청 마구 찌른 거예요, 이거. 거기다 등도 10군데 정도 돼요. 그러면 도합 한 26개, 6번 정도 찔렀다는. 자, 이제 탐문을 합니다. 아까 딸은 여기서 격리로 일한다고 했고요. 예, 예. 아들도 고물상에서 일을 합니다. 자, 한 명 한 명씩 한번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피해자 가족은요, 아들과 딸만 있는데요. 남편은 1년 전에 사별했습니다. 근데 여기가 가족이 운영하는 게 맞습니다. 시동생과 친동생도 이 고물상에서 일을 합니다. 알리바이를 조사를 해봐야 되겠죠. 예, 예. 딸은 딸 왜 그 당시에 왜 없었지? 그때 남자친구와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아들 어떻게 했어요? 아들. 그 사건 발생 3일 전에 어머니하고 엄청 크게 다퉜나 봐요. 그리고 그래가지고- 홀랑 집 나갔고요. 네, 그래서 있었던 곳이 창원이었어요. 휴대폰 위치 추적에다가 같이 있었다는 여자친구 또 있죠. 네, 그런 사람들 증언까지 다 확인한 거예요. 네. 또 그걸 목격한 사람까지 다 조사를 해보니까 알리바이가 성립돼요. 그러니까 아들도 용인선상에서 빠졌어요. 네, 그리고 아마 경찰이 그 모든 관계자들한테 연락을 했겠죠. 그러면 그러니까 시동생한테 시동생도 거기 일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연락을 했더니 택시 타고 바로 현장으로 도착을 한 겁니다. 그거 이제 현장에 도착하는 경찰이 봤어요. 네. 그 현장에. 네. 근데 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저기 작은 아버지가 제일 마지막으로 퇴근했는데 7시 반쯤에 나갔어요.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차가 있대요. 네. 경찰이 조사할 때 어. 저 택시 타고 와서 내리는 걸 봤거든. 네. 그럼 지차 타고 오지 왜 택시를 타고 왔지? 제가 혹시 범행하고 지 차 안에 뭐 묻어 있으니까 이거 숨기려고 택시 타고 왔나, 이제 경찰이 또 반짝 의심하게. 경찰은 의심해서 시작해서 경찰은 의심으로 지금 끝나니까. 의심병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요거 좀 이상하다 그러면서 이제 살살 어떻게 해서 물어봤겠죠. 네. 그랬더니 이 사람 얘기가, 내가 퇴근하자마자 19시 30분에 퇴근하고 집에 가가지고 마트에서 소주 한 병 사가지고서 그 집에서 마셨어요. 그 바람에 음주운전 할 수는 없으니까 내가 택시 불러갖고 타고 온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네. 이게 사실인가 아닌가 그러면 간단하잖아. 마트. 소주 샀다는 마트 가서 진짜 샀는지 확인하면 되잖아. 네. 또 경찰이 가서 어떻게 보면 쓸데없는 수고 또 한 거죠. 가서 마트에서 확인했어요. 자, 근데- 피해자 동생 이제 외삼촌도 또 조사해야지. 안 왔어 이 사람은 아예. 전화로 연락을 했어요. 예, 연락했는데도 현장에도 안 와. 이 사람은 김해에 살고 있대요. 거기 근처잖아요. 예, 전화로 연락했는데도 안 온다는 거요. 그 경찰이 급히 글로 갔어. 가가지고 한 30분 거리래요. 네. 현장에서. 딱 갔더니 잠자고 있어. 연락했는데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지. 잠잔다는 게. 누나가 사망하고 불이 났는데 자기 일터가. 그때는 엄청 의심했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이 아내가 전화를 받았는데 그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렇더라고. 네, 아내가 전화를 받아서 남편이 술을 먹고 자고 있으니까 안 알린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사건이 하나 발생하면 이제 헛다리 짚는 게 태반 이상이고요. 네. 그래도 끊임없이 털어가야 되니까. 또 당연히 블랙박스. 블랙박스 봐야 되죠. 블랙박스. 딸이 차가 있거든요. 고물상에 세워놨으니까 딸 블랙박스 보면 짱이지. 근데 이 딸도 동작이 안 돼요. 그렇다면 여기가 아까 논밭이 있지만 또 공장도 있었다고 했잖아요. 주변에 공장 몇 군데 있으니까. 그럼 공장들은 당연히 CCTV를 예, 있습니다. 한 20개 정도 있다고 그래요. 거기 고물상을 비치는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필이면 그 공장에서도 고물상 쪽으로는 안 비쳤나 봐 또. 그러니까 최초에 신고해준 사람은 좋은 일하고 또 조사 받을 수밖에 없어요. 신고하는 그 무렵에 현장 쪽에서 트럭이 한 대 출발하는 건 봤다고 그랬어요.
아. 그럼 거기서도 하나 단서예요. 가동되지 않는 공장이 하나 있었대요. 근데 그 공장에서 CCTV가 유일하게 이쪽 고물상을 비추고 있는 게 하나 나오네. 그래서 그 CCTV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수상한 인물을 하나 발견합니다. 이거 네. 큰 개가예요. 모두 다 검은색입니다. 예. 검은색 계통의 상하이를 걸친 남자였는데요. 저녁 6시 35분쯤에 예. 고물상 앞길로 지나갑니다. 예. 그리고 나서는 한 바퀴 이렇게 돌아서요. 뒤편길에서 다시 와요. 8시, 그러니까 저녁 8시 25분쯤에요. 예. 고물상 정면으로 들어갑니다. 정문으로. 네. 어. 근데 9시 22분, 그러니까 1시간 가량 있다가 손에 뭔가 들고 나와요? 들고 나옵니다. 나오고. 그리고 나서 밤 10시 11분, 그러니까 한 50분쯤 지난 네. 거죠. 남자가 나가고 나서 그때쯤에 CCTV 연기가 막 포착이 됩니다. 그럼 불 질러갖고 그게 이제 본격적으로 타기 시작하는 게 CCTV에 보이는 거네. 네. 걔가 뱅뱅 돌면서 했던 그 동선을 따라가면서 바닥을 이제 현미경 관찰하는 거예요. 거기서 뭐 발견한 거 있죠? 네, 있습니다. 담배꽁초입니다. 예. 흔히 피우는 담배가 아닌 아니고요. 거예요. 그런 네. 게 5점 발견된 거네요. 네. 그리고 거기 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뱅뱅 도는데 그 한적해서 일반인들이 거기 가서 담배 필 일이 없대요. 담배 피는 길이 아니에요. 그 동선이 사람들이 들어가갖고 담배 필 일이 없는 곳인데, 그리고 오래전에 피우고 버린 담배꽁초하고 맞아요. 최근 거하고는 경찰이 구분할 수 있거든요. 육안으로. 네네. 최근 거 5개가 발견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담배꽁초에서 DNA 확보하죠. 그 9시 19분쯤에 그 공장 CCTV에서 예. 그 용의자가 삼거리 방향 쪽으로 걸어가는 게 확인이 됐어요. 24시 편의점에서 용의자의 인상착의가 발견이 되는 겁니다. 24시 편의점은 들어가면 CCTV 있지요. 있습니다. 아마 이때 형사들 만세 불렀을 거예요. 건장한 최후래요. 중년 남자인 게 딱 나왔고요. 이 칼날, 네. 이게 다행인 게 다이소에서만 팝니다. 부산 경남 지역, 또 네. 울산 지역. 한 3군데 빼보니까 28개 정도 되더래요. 사건 발생 일주일 전에 부산 서부터미널 다이소 매장에서 예. 이 용의자가 칼을 사는 게 발견이 됩니다. 이 상계 1월 3일이네요. 네. 1월 3일 날 20시 10분. 밤 8시 10분에 이놈이 매장을 이렇게 들어와서 돌아다니더니 칼을 딱 집어요. 그때 또 더 선명하게 나온 게 뭐였냐면, 얘가 점퍼를 입었는데 점퍼 앞에 세로줄 무늬가 흰 게 있대요. 그거는 좀 특이하다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런데 그게 딱 맞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는 칠판에 다 적어보겠죠. 네. 도대체 그렇다면 한번 특징점 우리 한번 잡아보자. 다시 확실한 것, 지휘감이 있는 자, 면식이 있는 사람. 진례행을 선택했고 진례행 버스 끊어놓고 범행도구 준비한 거는 분명히 여기 아는 놈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이거 있어요. 고물상을 타겟으로 그 범행을 했다라는 건요,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고물상 그 특징을 아는 사람이에요. 이 돌아가는. 왜냐하면 일반인들 같은 경우는 굳이 고물상까지 들어가지 않아요. 그러면 이건 고물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고물상 내 현금들이 어느 정도 보유되어 그러면, 있다라는 걸 알고 있는 사람인 가능성이 커요. 2013년도에 이 고물상하고 연관된 사건이 하나 딱 떴어요. 이게 기억이 났어요. 네. 이를테면 이제 검색했겠죠. 그러니까 강력 사팀에서 2013년도에 취급한 사건이 하나 있는데, 그게 절도 사건이었거든요. 어떤 사람이 지가 댕기는 회사에서 이 철강 회사를 댕기고 있었는데, 그 철판을 몰래 훔쳐다가 이 고물상에 팔은 적이 있어. 그리고 이 고물상에서 이제 파는 것 때문에 걸려갖고 처벌받은 사례가 있는 사건을 취급한 적이 있었어. 강력 사팀이. 네. 그때 이 고물상에다가 그 철강, 지가 댕기던 회사에 있던 그 철판, 요거 빼돌려갖고 팔아먹은 놈이 박씨인데 37살 먹은 사람이 있었어. 그때 100만 원어치 팔아먹었거든. 아까 중년 남성. 그러니까 혹시 이 박씨?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왜? 면식은 있다고 우리가 판단하고 수사하니까. 네. 그래서 박씨를 이제 용의자로 보고 이제 속된 말로 이제 그 압축에 들어가는 거죠. 2013년 12월 13일. 그러니까 한 달 전입니다. 네, 네. 한 달 전에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석방이 됐어요. 그러면 이 박가 이 사람이 용의자 될 수 있어요. 그 사람들 같이 일했던 사람은 딱 보면 알지. 그래서 사진 딱 보여주고 보니까 혹시 이 사람 누군지 아세요? 그러니까 네, 박 누구예요? 박 누구 아니에요? 바로 나오는 거야. 누나 명의로 된 핸드폰이 2대 있는데요. 네. 하나는 본인이 쓰고 있었고 하나는
아버지가 쓰고 있는 걸로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쓰는 걸로 돼 있는, 아버지 명의로 돼 있는 거를 이제 그거를 발신 내역, 그 다음에 이제 기지국 위치 이것도 추적해 보면 요 놈이 쓰고 다닌 건지 알잖아. 네, 근데 아버지가 원래 사는 동네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아버지 관련도 없대요. 그 동네 안 산대요. 네. 그 전화가 주로 사용된 장소가 아버지가 사는 곳이 아니에요. 그럼 이거 이제 추적하면 되겠네요. 그 아버지 명의로 된 거를 요놈이 쓰는 건 맞죠? 네. 그럼 요놈이 주로 통화하는 게 가족 말고 또 누가 있을까? 뺀질나게 전화하는 게 김해시에서 이 직장 다니는 그 여성이 하나 있는데 네. 그 여성한테 이놈이 집중적으로 뺀질나게 전화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하고는 이거 분명히 요놈이 관계 있다. 그럼 요놈이 어디 있는지 이 여성이 알 수 있다. 14일 날, 그러니까 사건 발생 4일 후죠. 예. 14일 날 새벽 2시에 이번에는 빨간 점퍼를 입었습니다. 빨간 점퍼를 입고 택시에서 내려서 집으로 향하는 이 박 씨를 바로 현장에서 긴급 체포해버렸겠죠 뭐. 네. 딱 잡았는데 이 새끼 태어났대요. 당당하게. 그 왜 나 잡는 겁니까? 내가 뭔 잘못을 했다고 이제 벙벙 뜨니까 너 김해시 그 고물상 간 적 있잖아. 이제 그 정도만 딱 던지면 네가 살인범이잖아, 자식아. 이 소리거든. 네. 그랬더니 이놈 또 웃겨요. 그게 빵집이라 다른 거예요. 나 진례면에 간 적은 있는데 나 고물상 간 적은 없어요. 왜 갔어? 그럼 너 거기 왜 갔어? 맞아요.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나 예전에 내가 진례에서 그 진례면에서 일했는데 그때 알고 지내던 지인 중에 외국인 노동자가 있어. 내가 외국인 노동자 그 사람 만나러 갔던 거예요. 그날.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물어보죠. 예. 그럼 그 외국인 노동자 어딨어? 그렇지. 그러니까 걔 불법 체류자라서 연락이 안 돼요. 맞아. 웃기지도 않죠. 요 새끼 빨간 잠바는 그 CCTV에 잘 드러나잖아. 네. 요놈 동선을 빨간 잠바로 한번 동선을 역주행해보자. 요렇게 생각하는 게 경찰이. 그럼 이게 분명히 갈아입은 시점이 있을 테니까. 그렇죠. 이거 무지하게 힘든 거지만 그렇게 또 갔어요. 네. 그리고 이제 일단 이놈이 입었던 빨간 점퍼 있잖아요. 네. 그거는 이제 확인해요. 어디서 상표 확인해, 상표를 딱 확인했더니 그 빨간 점퍼는 홈플러스에서 주로 파는 거래요. 중소기업체에서 만들어가지고 홈플러스만 납품하는 옷이래요. 그러면 이 새끼는 보나마나 홈플러스에서 이거 샀을 거라고. 그러니까 휴대폰 딱 봤더니 김해시 외동이 나오는데 외동 쪽에 홈플러스가 있대요. 그래서 또 CCTV 봐야죠. 깝니다. 이 새끼 들어올 때는 검정 점퍼 세로 줄무늬 있는 거 입고 들어오더니 그 홈플러스에서 빨간 점퍼를 사. 그리고 옷을 사가지고 화장실로 가는 게 보여? 네. 조금 있더니 화장실에 나올 때 보니까 그거 갈아입었어. 검정색 옷은 정문 앞에 있는 쓰레기통에다가 버려요. 그럼 빨리 가봐요. 근데 이미 그 찾으러 갔지만 그 옷 같은 거 버렸는데 홈플러스 측에서 회수해갖고 소각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건 못 찾았어요. 여자친구가 조사해야죠. 네, 확인을 해봐야 되잖아요. 이 여성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범행 당일날 그때 10일 때 이 남자 만나서 술 마시고 모텔에서 투숙을 했는데요. 특이한 거 얘기해보세요. 그러니까 나 그때 나 자동차 할부금 말하고 90만 원 나 줬어요. 그것만 얘기했어요, 이 여성이. 봤더니 이 새끼 제3금융권에서 2천만 원 채무 독촉받고 있어요. 그런 놈이, 그 수입도 없는 놈이 여자친구한테 90만 원을 턱 줘? 그럼 이거 범죄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서 울면서 자백을 했어요. 돈이 필요해서 그랬다고. 그럼 너 거기 왜 고물상 선택했어? 뭐라고 그랬어요? 예전에 내가 회사 물건 훔쳐서 팔았던 곳이다. 근데 맞잖아. 그걸로 네. 구속됐으니까. 그때 팔 때 보니까 주인이 항상 현금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더라. 100만 원 이상 갖고 있더라는 거예요. 에이. 그렇죠. 현금 가지고 있어야지. 고물 팔려면 현금 주고 하니까. 그러니까 요 놈이 여기는 늘 가면 언제든지 돈이 있는 곳. 이거 인식했던 거예요. 범행하면서 배운 거죠. 봐둔 거죠. 그러면 이제 범행 경위를 쭉 한번 다시 살펴보면요. 일단 1월 3일 날 다이소에서 칼을 구매합니다. 그리고 자기 말로는 그때 고물상에 한번 갔답니다. 그날 그 진례행 버스를 타고 왔대잖아요. 그래서 고물상 한번 갔는데 그 2층 현관문을 본인 말로 노크를 딱 했대요. 그런 데서 가족이 있어서 그날은 그냥 돌아간 거예요? 네. 하면 안 되지 그러면서 1층에다 그 회칼을 뒀답니다. 본인 말이죠. 네. 그리고 1월 10일 날 그 주변을 서성거리다가 우연히 버리고 온 칼을 거기서 발견을 했대요. 그래서 칼을 발견하게 되니까 내가 범행 그 욕구가 생겨서 품속에 넣고 범행을 하기로 결심을 했다. 그래서 1층에 가지고 칼로 협박하고 2층으로 끌고 올라간 거 맞네. 그때 피해자가 그런 얘기는 했다고 그러네요. 2층에 아이들이 있으니까 내 1층 여기 있는 내 가방에서 돈 다 가지고 가라.
제발 좀 칼들이 되니까 그랬겠죠. 근데 아까 이 사람 관찰하던 곳이 2층이 보이는 가건물 2층이 그러니까 이거 보이는 처음부터 거짓말이에요. 이거. 그래서 아들 방에서 대화를 하는데 갑자기 피해자가 복면을 벗기려고 그래가지고 비인이 폭 뒤집어 썼나 봐요. 눈만 이렇게 나오게 입하고. 그래서 칼로 찔렀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거짓말입니다. 제가 볼 때. 그리고 이거는 이제 사실대로 얘기했더라고요. 증거인멸 목적으로 방어한 거. 아들 방하고 딸 방 침대에다가 휴지에다 불 붙여서 각각 던졌다. 바로 지점이 두 군데잖아요. 네. 그거는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요 새끼 뭐 지단에는 뭐 그 서랍장 너 이 새끼 다 열었잖아. 뭐뭐 훔쳐갔어 그랬더니 강도로 내가 위장하려고 그 서랍장 열어놓은 거예요. 그랬는데 이미 지는 강도예요. 웃기는 새끼야 이거. 이거 아니 이미 지는 강도예요. 그런데 무슨 강도로 위장을 해? 이거는 김해 서부경찰서 강력 4팀 네. 또 과수팀 네. 이렇게 이제 고생들을 많이 했는데 물론 뭐 그 이후에도 다른 형사들 다 붙어서 했어요. 2014년 5월 15일 날에요. 검찰에서는 무기를 구형합니다. 예. 이건 이제 죄명이 뭐 나오죠. 강도살인. 네, 강도 그다음에 맞습니다. 불 질렀잖아요. 현주 건조물. 사람이 살고 있는 건조물. 네. 현주 건조물 방화잖아요. 그다음에 사체 손괴했죠. 검찰은 무기를 구형했지만 징역 30년. 네. 20년 전자장치 부착. 음. 이렇게 떨어졌네요.